과학과 기술의 결정체. 이제 당당히 농업이라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은 잊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를 선도하는 강한 경북농업이 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단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떡잎도 씨앗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경북농업은 씨앗 처음부터 잘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시죠. 출발! 네, 농업의 시작 씨앗이죠. 1mm도 안 되는 중자가 열매의 당도와 색깔을 결정하는데요. 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바로 청도 복숭아 연구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약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연구단지인데요. 야, 저 나무들이 다 복숭아인가 봐요. 정말 많죠. 안녕하세요. 네. 색과류 유전자원 보유 기관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복숭아뿐만 아니라 자두, 살구, 체리 이런 기타 5가종까지 포함해서 무려 850종 이상의 저희 품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은 신품종 육성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청도 복숭아 연구소가 신품종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임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청도 복숭아 연구소가 개발해서 이제 보급한 품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은 지금까지 총 15품종이 이제 개발되었고요. 이 품종의 농가에 지금 현재 재배되는 게 우리 전국에서 재배되는 복숭아 면적의 약 한 6.1%를 차지합니다. 최근 농가에 보급된 복숭아 신품종은 두 가지입니다. 금왕과 홍백인데요. 열매 수확기가 100일 만에 찾아오는 조생종이고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백도, 황도 구분이 되네요. 그렇죠. 이야. 향은 우리 복숭아. 네. 부러워요. 씹었을 때 과즙이 팍 나오네요. 네. 나오고 은은한 단맛 사이에서 의외로 강한 단맛이 있어서 맛있는데요? 네, 맛있죠? 네. 금왕. 네. 얘는 홍백이랑 좀 다르게 향이 망고 향이 나요. 복숭아인데 아, 망고 그래요? 향이 나요? 신기하더라고요. 와. 와. 단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금왕이랑 홍백 특성이 있나요? 네네. 이 금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망고향처럼 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네. 당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 홍백 같은 경우는 수확기에는 굉장히 단단함을 유지해요. 수확 후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아삭아삭한 식감이 유지가 되기 네. 때문에 아삭아삭한 맛도 소비자분들이 즐기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드셔보신 것처럼 과즙이 살짝 물러지면서 과즙도 풍부해지고 당도도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또 그런 말캉말캉 쫀득쫀득한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또 호응이 갈 만한 그런 품종이에요. 금왕과 홍백은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은 신품종입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동남아 소비자 시장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두바이로 진출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는 복숭아 수확을 앞둔 재배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홍백은 영남 지역 특화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청도와 경산 또 영천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복숭아 진짜 많이 달렸네요. 예, 많이 달렸습니다. 이게 홍백인 거죠? 예, 홍백입니다. 홍백 키우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7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7년 동안 네. 키워보니까 만족스러우신가요? 아유, 만족스럽죠. 과도 크고, 이 시기에 과도 크고, 당도도 최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커요. 호수무늬가 두둑한 돈이 됩니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종자, 또 병해충에 강한 종자를 개발했다면 이제는 가격 경쟁력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농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숭아 농사 지을 때 네,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봄에 이제 냉해 피해가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적과하고 봉지 살 때 일손 부족이 제일 힘들죠. 미래 농업으로 가는 복숭아 연구.
그 시도는 나무의 크기와 모양을 바꾸는 단계로 발전했는데요. 모양을 바꾼다고요? 정말 궁금하시습니다. 나무들이 아, 그런가요? 다 아기 나무들인 건가요? 예, 심은 지 이제 2년 된 나무들입니다. 오, 근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거는 간격도 어느 정도 한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고 크기도 진짜 크거든요. 네. 왜 나무 모양이나 간격들을 바꾸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나무가 단순한 모양이 되면 햇빛이 잘 들어서 품질이 좋아지겠죠, 일단은.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네. 요즘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고령화도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모양이 되면 비숙련된 분들이라도 쉽게 농작업을 아하. 이제 진행할 수 있어서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뭐 기계화라든가 무인화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모양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의 복숭아 나무는 높이가 7m까지 자라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확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겠죠. 또 심을 때도 일렬 배치가 어려워서 농민들이 나무 사이를 지그재그로 다니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형을 바꾸면 키도 작고 또 동선에 편리하게 심을 수 있어서 농민들의 고민을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게 바로 혁신이네요. 그럼요, 농민의 최근 입장에서 4차 고민한 산업혁명과 더불어 로봇 수확이라든가 수확량 예측, 무인 방제 이런 미래의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무의 모양을 단순화시키는 연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기상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물과 비료를 주는 노지형 스마트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여기 시원한 사무실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거군요. 기상 예보도 이제는 뭐 예전엔 일주일 단위였다면 하루 단위, 시각 단위로 나오잖아요. 기후 변화가 그만큼 심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뭐 앞으로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제한 관수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폭염이나 고온기 때 에어포그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온도를 낮추는 뭐 그런 연구들까지 추후 미래에는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종자 연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건 유전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우수한 종자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 신품종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전국에서 포도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 바로 경북인데요. 수출 물량도 경북이 90% 이상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샤인머스켓 재배가 7배로 늘면서 신품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된 건데요. 경북농업기술원의 꾸준한 종자 연구로 레드 클라렛이라는 신품종이 보급됐습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은 문선호 씨 농가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안녕하세요. 예. 네,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잘 익었어요. 야, 얘들이 너무 다 맛있겠는데요? 레드클라렛인가요? 예, 전부 다 레드클라렛입니다. 기존에 샤인머스켓이라는 진짜 인기 품종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품종이죠. 그리고 우리 레드클라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로얄티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이 이 빨간색 품종은 엄청 찾아요. 맛이 맛있습니다, 일단. 예. 색도 발현이 잘 되는 품종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한 품종이 높은 인기를 누리다 보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특정 시기에 유통량이 몰리는 홍수 출하 우려가 있는데요. 가격 하락의 피해는 농민들에게 더 크게 돌아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품종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걸 자주자주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터널이네요. 오늘 비가 와서 포도나무 우산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레드 클라렛 품종은 색깔이 이리 적색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밝은 터널 모양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 클라렛은 아주 색깔이 잘 나는 맛이 좋은 식감이 우수한 베니바라드라는 엄마와 샤인머스켓 품종을 아버지로 해서 이렇게 만든 품종이에요. 그래서 베니바라드처럼 착색이 잘 되고 그다음에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 샤인머스켓처럼 당도가 높고 아빠가 향이 있는 그런 샤인머스켓이군요. 품종입니다. 네, 아빠 엄마 좋은 것만 쏙 빼닮았네요. 예, 그렇죠. 맛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요. 아 부러워요. 네, 네. 달아요.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20% 이상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잖아요. 네. 씨가 먼저. 씨가 없는 포도를 계속해서 내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자 대부분 80% 이상이 씨 없는 포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씨 없애는 그런 무액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그런 이제 재배 기술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클라렛은 일반 포도와 다르게 수확 시기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병충해에도 강한 편입니다. 또 푸른 계열의 포도보다 적색 포도의 인기가 높아서 시장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겠죠. 레드클라렛이 이번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고 수출한다면서요. 아, 예. 원래 처음 레드클라렛이 시범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드클라렛은 수확기가 빨라가지고 추석 명절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붉은색을 행운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과일 시장에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출에 겨냥한 신품종들은 붉은색을 내는 게 목표죠. 연구사님, 여기 엎여 있는 것도 붉은데 예. 레드클라렛인가요? 아, 이 품종은 루비 스위트라는 그런 품종이에요. 레드 클라렛보다는 한 15일 정도 수확기가 더 빠른 조생종 품종이고요. 더 식감이 사과처럼 더 아삭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덩달아 재배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명 봉지를 사용해서 착색률을 높이고 병해충도 예방하는 방식이죠. 앞으로 재배 매뉴얼이 배포되면 더 안정적인 생산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는 농민분들이 얘도 잘 익었으면 좋겠고 쟤도 잘 익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때 뭐가 좀 중요해요? 일단은 품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품종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요. 엄마, 아빠가 되는 품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껍질째 먹는 포도들은 원산지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좋은 자원을 찾기 위해서 튀르키예라든지 루마니아 같은 포도 선진국하고 지금 해외 공동 연구를 해서 자원을 수집하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있고요. 그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이제 교배를 합니다. 교배를 하면 좋은 엄마, 아버지 자원에서는 이런 좋은 품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품종이 뭐 출시, 보급되기까지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짧게는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오랫동안 걸리죠. 1년에서 1년 예. 반이 아니라 10년에서 15년이요. 예. 신품종 연구는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고 초기 정착이 어렵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북은 과수 종자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종자 강대국을 만드는 그 중심에 바로 경북 농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은 농업 경쟁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종자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품종이 탄생을 해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됩니다. 경북의 종자 기술 파이팅! 강한 경북 농업을 만드는 그 첫 번째 종자 기술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